세상 공부 트리거입니다. 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한다는 건 분명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상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경제 사회 환경에 따라 인구는 증가하기도 감소하기도 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어떤 생태계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다가오는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기업들에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중요한 벡터값을 제공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서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센터는 2022년 대한민국이 열광할 시니어 트렌드란 책입니다. 노인은 어떠하다란 편견이 있습니다. 일을 잘 못하고 몸도 아프고 무기력하고 은퇴 후 연금이나 받으며 근근히 살아가는 등으로 평가합니다. 실제로 평균적인 생리적인 능력은 떨어집니다. 1920년부터 30년대 미국 기업들 중 40% 이상이 신규 채용에 나이를 두고 있으며 45세 이상은 채용 대상에서 제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생산성이 높지 않으니 젊은이들에게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 이롭다는 인식이 일반화되고 사회가 감당해야 할 비용으로 분류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제는 노인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면 시니어용 시장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위축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노인들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 중에 하나는 노인의 욕망은 생존, 건강, 안전 등 기초적인 것에만 국한된다는 것입니다. 1955년 식품회사 하인즈는 고령 인구 증가 추이를 관찰하면서 노인 시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두루 갖춘 값싼 노인식 통조림에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실패한 겁니다. 크라이슬러도 한때 이른바 노땅차라 불리는 자동차를 선보였습니다. 최소한의 기능만 제공하고 연료도 절약되는 편리한 차였는데 이 차도 실패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라이프 얼럿이란 회사는 1974년 노인들을 위한 응급시 호출 기능이 있는 목걸이를 개발했지만 이 또한 실패했습니다. 미국 퓨리서치 센터는 7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 중 35%만 나는 늙었다고 인정했고 상당수는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늙고 싶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샤넬의 창업자인 코코 샤넬은 40세가 지나면 결코 젊다고 할 순 없다. 그러나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아름다워질 권리가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이 2020년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은 4억 4천만 원이며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3억 5천만 원이며 전체 가구의 62.3%는 순자산 보유액이 3억 7천만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연령대 별로는 50대가 가장 높고 다음은 60대였습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은 5060세대의 자산을 유치하기 위해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니어 세대는 재테크보단 자산 관리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안전하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수익이 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대 팔가르마 현상이 존재합니다. 금융이 20%, 부동산 등 실물자산 80%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시니어 세대의 불안을 해소해줄 금융 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것 또 하나가 건강입니다. 최근 액티브 시니어라 불리며 왕성한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걷기, 트레킹, 산행 등을 권장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변의 어르신들로부터 종종 기력이 없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이는 근력 감소로 인해 코어 기능이 약해진 현상입니다. 근감소는 낙상 및 골절의 위험을 유발하고 치료 과정 중 근손실을 불러오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주 2, 3회 6km 미만으로 가볍게 달리기를 하는 것도 무릎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고 근력과 노화를 촉진하는 백혈구, 염색체인 텔로미어를 건강하게 합니다. 따라서 걷기 달리기 등 시니어용 운동 관련 시장도 계속 성장할 겁니다. 고령자의 67%가 노후 준비를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외로움도 큰 문제입니다. 고령자 1인 가구는 166만 가구로 전체 고령자 가구의 35%에 달합니다. 여행이나 악기 배우기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꿈꾸는 시니어 여행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교육비는 무료이고 여행 경비 일부도 지원합니다. 노인 스스로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열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니어층의 유튜브, 열광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합니다. 실제로 연령병 이용자를 보면 50대 이상이 1위입니다. 실버 서퍼란 디지털 기기와 웹사이트 서핑에 능숙한 실버 세대를 말합니다. 60대에 인터넷 뱅킹 이용률이 50%로 급증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24% 늘어난 수치죠. 동시에 인터넷 쇼핑도 60%로 급증했습니다.
시니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가 광고하는 제품을 구매하고 팬카페에 가서 구매 인증을 합니다. 지금껏 건설 시장 은사민 이상의 다인 가구 시장에 관심을 가졌습니다만 앞으로는 크게 줄어들고 2030년부터는 1인 가구 시장이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들을 겨냥한 식재료 등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주 1회 이상 자녀와 왕래한다는 답변 역시 17% 이하입니다. 도쿄대 첨단과학기술연구센터의 히야마 아츠시는 가상현실 등 정보미디어 기술을 적용한 사이버, 공간과 개인 및 사회를 융합함으로써 초고령 사회의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했습니다. 시니어들의 사회 참여와 건강, 그리고 보람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간병 로봇이 개발되어 월 66만 원 정도로 임대합니다. 맥박을 측정하고 비상시 자녀에게 알립니다. 120세까지 살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의과대학 블라바트닉 연구소 데이비드 싱클레어 유전학 교수는 50년 이내에 유전자 치료와 의학기술 개발로 달성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웰빙을 넘어 웰다잉을 고민할 시대가 올 겁니다. 한국에서도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팬데믹은 죽음과 마주할 수 있는 화두를 던졌으며 오래 사는 것보다 삶의 질을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로 국가 재정은 물론이고 젊은이들의 부족으로 교육, 치안, 소방, 국방 등의 행정 시스템에 엄청난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인공지능, 로봇, 무인 시스템 등의 디지털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의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시장의 트렌드에 대해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센터의 2022년 대한민국이 열광할 시니어 트렌드란 책을 요약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